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집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5월 종합소득세 전에 또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러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여기가 그래서 창원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가로수길이거든요. 서울에도 가로수길이 있지만 창원에도 가로수길이 있다. 히어리즈 플라워라고 꽃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히어리즈 플라워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리즈 플라워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또 세금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꽃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꽃이 엄청 많네요. 완전 이제 봄꽃이에요. 꽃도 봄꽃, 뭐 겨울꽃 따로 있나요? 계절 바뀌면서 새로 나와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수국이 여름꽃이다 보니까 네. 여름꽃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기야 수국. 이제 봄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봄이 왔는데 아직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안 피고 있다. 그래서 벚꽃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벚꽃이 여기 있다. 오, 이 또 구해오신 거예요? 네, 시장 갔다가 저 나무 떼온 거 아니죠? 아니죠. 아. 설이 그 불법 아닙니까? 오늘은 창원 가로수길에 있는 히어리즈 플라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와. 또 대표님께서 귀한 손님한테만 대접한다는 이 맛있는 커피, 저는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초코 발로나. 초코 엄청 발로나 고급? 어쨌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이긴 하지만 여기 이 꽃들이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하네요. 이걸 선물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아, 뜻이 그러세요. 있습니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히어리즈 플라워에서 이 꽃 사시면 됩니다. 이름도 길어가지고 센더소니아. 샌더소니아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금 상담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사업자 낼 때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내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꽃집은 면세 사업자지만 정확하게 말해서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들고 있는 겸업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꽃을 생화로 판매할 때는 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화병이나 아니면 선생님도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클래스 수업이든 이 외의 부분들은 사실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파는 겸업 사업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꽃집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 사업자를 내셔서 그냥 나머지 것들도 면세 매출로 수입을 신고하시거든요. 사실 말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간이가세자로 내셨는데 간이가세 기준이 연 8천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매출 중에서 1년에 화병이랑 클래스 수업으로 4,800만 원이 넘어가실까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을 따진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면세 매출로 판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는 거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맞죠. 4,800만 원 이거는. 어차피 꽃집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매출은 생화 매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세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은 극히 작기 때문에 사실 과세냐 면세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수입만 똑바로 신고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일이 터치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수업을 하는 것들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뭐 1년에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클래스 수업 하는 것들은 만약에 내가 클래스 수업으로 90만 원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99만 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 꽃집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면세야 그래서 세금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수업하는 거는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만약에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가세를 소비자 내가 받아서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차피 간이가세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의 매출이 면세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신고하던 대로 그대로 신고하셔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은 세금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말인데 우리가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가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제 생각인데 간이 가세자가 없어져야 돼요. 간이 가세자 때문에
법률 자체가 조금 엉켜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간이가세자가 엄청난 혜택이 될 겁니다. 그만큼 간이가세자한테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없어요. 왜?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부가가치세 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거의 다 신고할 때 면세 매출로 신고했을 거기 때문에 맞아. 과세 매출 자체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4,80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고 8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산 거에 대한 혜택도 배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 냈다라고 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 과세자로 내야 될까요? 간이 과세자로 내야 될까요? 일반? 일반 왜요? 어차피 일반 과세자로 한다 하더라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매출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면세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도 그 비율에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매출 자체가 과세 매출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 과세자로 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무사 수수료 비용이 2배로 들기 때문에 그냥 간이가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야 뭐 신고 2번 하면 수수료 많이 받고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사실 면세사업자로 내셔도 되고요. 내가 과세가 조금 있다, 진짜 원칙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간이가세자가 맞죠. 이해되셨나요? 네. 지루하거든요. 와. 그러네. 제가 알기로 꽃집은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따로 나오나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올린 거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면세와 면제는 다릅니다. 면제는 안 나오는 거고요.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들을 면세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쉽게 같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병원이 면세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면세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이 면세인데 정육점에서도 양념고기 같은 경우에는 꽃집과 비슷하게 과세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정육점도 면세 경업사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면세와 면제가 다르다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종합소득세가 안 나온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꽃집 대표님들이 세금을 거의 내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 꽃을 사러 오시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체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따로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것보다 수익 금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이 억대 단위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가세자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말을 대표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세무서에서 일을 할 때 간이가세자인데 종합소득세가 3천만 원 나오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간이가세로 첫 해년도에 매출 5억을 찍은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세라고 종합소득세가 안 나온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많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실 거고 종합소득세 내는 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을 250만 원 내시는 분을 봤거든요. 중요한 건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250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법인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때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들이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창원 가로수길에 있는 히어리즈 플라워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했던 점을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확실하게 세금 부분을 이해하셨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또 창원이나 경남권에서 세금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타 강사십니다.